수학 발표자이신데요. 전지혜 선생님께서는 전주교육대학교 군산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오늘 CEFR 준거에 기반한 초등영어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CEFR 준거에 기반한 초등영어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교사 전지혜입니다. 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기조로 지금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국가별로 만약 다른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경우에 학습자가 갖추게 되는 언어 능숙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다문화 배경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언어 공통 기준이 있다면 학습자의 단계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언어 학습의 투명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공통 기준안의 언어 능숙도를 참고할 경우 교육과정 정책 입안자는 세계화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언어 능숙도를 공인받을 수 있고 교사는 학습자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유럽 평의회는 언어 학습에 대한 합의를 통해 언어 공통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CEFR은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형태를 분석하여 단계별로 제시하는 총체적인 기준이고 해당 단계에서 학습자가 부족한 분야를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도구입니다. CEFR은 교수학습 평가에 거쳐 교육과정 수립, 적용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을 항목별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는 교수법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현재 교과 역량 구현 방안과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를 명료하기 위해서 CEFR과 같은 언어 공통 기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CEFR-K를 개발하자는 논의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 척도를 구축한 CEFR로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CEFR의 단계를 반영한 교재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CEFR 단계를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15 초중영어 교육과정을 CEFR 베이직 유저 단계로 비교 분석하여 언어 재료, 의사소통 기능, 성취 기준을 단계 세분화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CEFR 단계를 반영한 교재를 비교 분석하고 언어 재료를 프리-A1, A1, A2로 세분화하여 의사소통 기능, 성취 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분석 결과 간 연계성과 결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A1, A1, A2 단계로 기술된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단계 확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CEFR 단계별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조화하기 위해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언어 재료, 의사소통 기능, 성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CEFR 단계별로 기술된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와 CEFR 단계를 반영한 교재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재료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재구조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가 집단 평가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연구 대상으로는 어휘 분석 대상, 언어 형식 분석, 성취 기준, 의사소통 기능, 교재 및 교과서 구성, 교육과정 재구조화 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기간 및 절차에 따라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을 CEFR로 비교 분석하여 베이직 유저 단계에 따라 기술했습니다. 초등 권장 어휘 800개는 CEFR EVP와 텍스트 인스펙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계에 따른 의미와 사용을 기술했습니다. 언어 형식은 CEFR EGP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문법 요소와 사용을 기술하고 의사소통 기능과 성취 기준은 CEFR 언어 능력 기술안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CEFR 교류와 중재 모드로 성취 기준은 이해와 표현 모드, 언어 능력 기술안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 1종과 CEFR 베이직 유저 단계 교재 1종을 단계별로 기술된 교육과정과 CEFR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습자 단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통해 CEFR로 비교 분석하여 단계별로 기술한 교육과정을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초등영어 권장어휘가 목록만으로 제시된 것을 보완하고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성취 기준과 연계성과 결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EFR EVP와 텍스트 인스펙터를 사용하여 베이직 유저 단계와 중복되는 어휘뿐만 아니라 상위 단계 및 미분류된 어휘들을 포함하여 2015 초등영어 권장어휘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교육과정 별표 4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 74개 예문을 CEFR의 베이직 유저 단계 EGP로 비교 분석하여 단계별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A1과 A2 단계를 설정하되 추후 단계 세분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EGP 문법 요소에 추가된 요소를 반영하여 74개 예문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예문에서 진하게 표기된 부분을 EGP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CEFR 단계로 기술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CEFR 의사소통 모드 중 교류와 중재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언어 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 이상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사소통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CEFR은 의사소통 언어 능력을 언어적, 사회 언어적, 활용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의사소통 활동과 전략으로 구분하여 이해, 표현, 교류, 중재 4가지 의사소통 모드로 구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CEFR의 교류와 중재는 이해와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서술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이 기능 통합을 추구하고 있고 대화 상대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CEFR 교류와 중재 모드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CEFR 교류 중재 모드의 언어능력 기술안과 교육과정 예시문을 비교하여 기능과 내용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것을 표기했습니다. 중재 기술안은 진하게 표기하여 교류와 구분했습니다. 교류 중재 언어능력 기술안은 전달하기, 의사소통하기, 쓰기와 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의 통합 형식으로 제시되고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기능 항목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언어능력 기술안으로 성취 기준과 비교 분석할 때 성취 기준의 기술이 듣기, 읽기, 이해 기능은 뭐뭐를 듣고 식별 이해할 수 있다, 뭐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등 일방향적 정보의 수용으로 기술되어 CEFR 이해 모드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말하기와 쓰기는 CEFR 표현 모드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말하기 성취 기준은 묻거나 답할 수 있다, 주고받을 수 있다로 기술되지만 CEFR의 교류는 물건과 서비스 구매와 같이 상호작용의 목적을 중심으로 항목이 구성된 반면 구어와 문어로 정확하고 유창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둔 표현 모드로 말하기, 쓰기, 성취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는 CEFR 이해 표현 모드 언어능력 기술안을 비교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분석을 위해 CEFR 제1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CEFR 베이직 유저 단계에 따라 기술한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과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우리나라 교과서 1종, 그리고 CEFR 단계를 반영한 교재 1종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언어 재료의 재구조와 준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재와 교과서 어휘 분석을 위해 코퍼스를 주제별로 구축하였고 구축한 자료를 EVP와 텍스트 인스펙터 프로그램, 단계별로 기술된 권장어휘 목록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성취 기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대상의 항목을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재구조화된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주영미 외 선행 연구의 평가 기준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 권장어휘를 EVP와 텍스트 인스펙터로 분석한 결과 그림과 같이 단계별 분포도가 나타났으며 이 중 A1과 A2 단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EVP는 사용되는 의미와 용법에 따라 학습자의 단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 어휘의 A2 단계는 커피, 와인, 색깔과 같이 의미의 범주가 A1의 하얀색보다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언어 형식 74개 예문 중 진하게 표기된 어휘와 어구를 A1과 A2 단계의 EGP 문법 요소로 분석을 했습니다. EGP는 단계별로 문법 구조와 기능을 예시문과 함께 기술했기 때문에 학습자의 단계에 따른 언어 형식을 기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EGP의 can-do 기술안을 참고하여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기술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을 CEFR 교류와 중재 모두로 분석을 하였고 중재의 경우는 이해, 표현, 교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른 언어 활동들을 통합하고 텍스트를 재구조하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류 항목은 구어 교류, 문어 교류, 온라인 교류와 교류 전략으로 구분되고 2015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은 교류적 언어 사용 중 인터뷰 대상 대기 항목과 가장 중복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이 서로 묻고 답하기에 집중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교육과정 3, 4학년군, 5, 6학년군 성취 기준을 CEFR 이외 표현 모두 언어능력 기술안으로 분석하여 단계별로 기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취 기준은 모두 CEFR 언어능력 기술안으로 분석이 가능했으나 CEFR 언어능력 기술안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언어능력 기술안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언어능력 기술안은 성취 기준보다 내용과 조건이 상세하기 때문에 단계별 성취 기준에 있어서 기술할 때 이런 점들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스타라이트 교재는 CEFR 단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인스펙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어휘들은 A1, A2 단계에 해당했고 EVP에 분류되지 않은 어휘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주제에 해당하는 교재의 각 단원별 랭귀지 폼수와 교과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교과서는 뭐뭐 하기로 기술되어 교재는 성취 기준 단계로 교과서는 의사소통 기능 분석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기술된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교과서와 함께 비교 분석하여 주제별로 기술될 수 있는 요소를 표와 같이 단계별로 기술하였으나 본 공간에서는 A2 단계에 대해서 현재 기술한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교재는 단원별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교과서와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제시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해 표현으로 분석한 단계별 성취 기준을 교재와 비교 분석하여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본 연구의 중점화 과정인 세분화 과정에서 기존 A1 분류 어휘를 Pre-A1 단계로 A2는 A1으로 조정, 교육과정 권장어휘 목록과 교재 교과서 상위 단계 어휘, 미분류 어휘들을 의미와 사용을 고려하여 A2 단계로 세분화하였고 세분화 시에는 베이직 유저 단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 기준 첫 번째는 해당 어휘가 사용된 교재와 교과서 코퍼스 단계를 고려하여서 사용 양상을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였고 다음 2015 교육과정 어휘 목록의 특성인 친숙도를 고려하였으며
어휘의 가용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휘가 무엇인가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기준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가 보이는 것처럼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재구조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언어 형식의 단계 세분화에서는 74개 언어 형식 예문을 EGP로 분석하되 분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교재와 교과서 분석을 고려하여 A2 단계로 포함을 시켜서 Pre-A1과 A1, A2 단계가 모두 어휘 목록과 일관되게 단계가 구조화하여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와 CEFR 단계 교재를 반영한 16개 주제로 분류하고 단계 기술한 교육과정으로 해당 단원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의사소통 기능과 동일하게 CEFR로 분석한 2015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교재의 성취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매우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교육과정과 CEFR 단계 요소 내용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이것들을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의견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수학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배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 연구는 CEFR 베이직 유저로 비교 분석하여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를 단계별로 기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습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고 간단하며 친숙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Pre-A1, A1, A2 단계별로 성취 기준, 의사소통, 언어 형식, 어휘 등을 고려하여 현재 세분화 결과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소통 역량이 영어과 핵심 역량으로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고 현재 2022의 교육과정 역시 교과 역량 중심으로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CEFR이 역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해서 기술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CEFR은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를 다방면으로 기술하여 외국어를 교육하는 나라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CEFR 체제로 재구조화하거나 교수학습 평가 자료 개발에 EVP, EGP, 언어능력 기술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CEFR의 분기 접근 방식에 따라 단계를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연구에서 나아가 본 연구는 CEFR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상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직 유저 단계로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재와 교과서의 실제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Pre-A1, A1, A2 단계로 기술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본 연구는 CEFR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언어 능숙도를 정의했습니다. 언어 능숙도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습자는 단계별 분류 어휘를 언어 형식에 맞게 사용하고 일상적이며 친숙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과정 단계 세분화를 통해 초등학교 학습자 목표를 구체화하여 교수학습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어과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CEFR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제 학습자 언어 능숙도 조사가 후속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실제 교실 내 영어 사용을 언어 능숙도 기준으로 분석하여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